방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학습 이론 및 지도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학기에 청소년 학습 이론 및 지도 교육 과목의 출석 수업이 폐지가 돼서 여러분의 출석 수업 평가를 부득이 온라인 과제물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처음 해보는 거여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과제는 여러분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과제물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제물이 다음 첫 번째 문항이나 두 번째 문항, 이 다음 제시되어 있는 두 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한 문항을 선택해서 과제물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분량은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정도로 하면 될 건데요. 여기에 총 두 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페이지로 끝내지 말고 최소한 한 페이지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아래 한글로 하면 A4 편집 양식 기본 형식이 뜹니다. 예를 들면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가는 160 이런 식으로 그 기본 편집 형식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할 때 형식은 맨 앞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목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의 목차, 그래도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는 그 목차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잡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과제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니까 과제의 목차를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제시를 하고, 참고한 문헌이나 사이트가 있으면 그 참고 문헌과 사이트를 앞에다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본론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죠. 참고 문헌과 사이트를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찾아봐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놀랄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재에 여기에 있는 1강, 4강, 교재와 강의 1장, 4장을 중심으로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참고한 부분이 있으면 그 교재를 밝히면 되고, 또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본 그 사이트나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간략하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 안내를 제가 해놨죠. 교재와 강의를 위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터넷 관련 자료를 검색 후에 활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거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참고한 교재나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보기도 하고 교재를 읽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조직화해서 여러분의 말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바꿔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 교수 개인 홈페이지, 개인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제공한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질의응답 그 메뉴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번 내지는 2번 두 문항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그러한 주제 문항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료를 구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했던 그러한 문항을 선택을 하면 훨씬 더 과제를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항이 선정이 되면 전체 이 과제 보고서를 짧지만 1페이지 내지 2페이지죠. 짧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향과 체계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목차를 2개 내지 3개 잡아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청소년의 학습 고민 사례를 간단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렇게 해놨죠. 이 문항 속에 이미 여러분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 내용의 그 체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고민 사례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한 페이지가 됐던 두 페이지가 됐던 그 내용에는 두 영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목은 1. 청소년 학습 고민 사례의 뭐 요약 내지는 제시 또는 뭐 청소년 학습 고민 사례 뭐 이렇게 1 해놓고 또 2. 지도 방안 최소한 제목은 2개가 이렇게 잡히겠죠. 이걸 조금 더 풍부하게 한다면 1. 학습 고민 사례 2. 그다음 고민 사례를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한 거니까요. 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 사례를 선정한 이유 또는 그 대상 누구에게 이 어떤 대상인가 자료 수집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자녀나 주변 청소년들에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고민 사례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도 됩니다. 그것도 좋은 사례이지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학습 고민 사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겸 과제도 할 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고민을 좀 들어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은 사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상이라든지 뭐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지 인터뷰를 직접 해서 했는지 문헌에서 수집했는지 뭐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수집을 한 그 방법을 밝히고 간단하게 고민 사례에 대해서 요약을 한 반 페이지 정도 하면 되겠죠.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례를 제시했으니까 사례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제목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사례 분석 이런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특징, 이 사례의 특징은 어떤 건가 여러분이 파악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좋은 보고서입니다. 어디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 놓는 그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인 것이죠.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이 사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그 학습의 고민의 문제점, 그게 뭐고 원인이 뭔가 특히 이 고민을 하게 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례 분석에서 특징과 원인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도 한 반 페이지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원인이 파악됐으면 이거에 대한 이제 지도 방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이제 지도 방안은 여러분 강의와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1장 4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에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숙지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의 학습 고민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대단히 좋은 과제 보고서가 되겠죠. 그러면 한 페이지 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차를 잡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목차를 잡고 그리고 나서 목차를 잡으면 각 목차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개요를 잡으면 더 좋겠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생각도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논리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역량이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교육과 학생들도 더 용기 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일상생활도 하시고 학습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서 2학기 때는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보고 온라인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즐겁고 유익하게 또 건강하게 학습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